저지훈정치연구소 정수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을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일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김병건 기자님 일요일인데 정우진의 브리핑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다들 네.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네, 예. 저도 그래서 지금 늘 반갑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반갑습니다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어제 술 많이 드셨죠? 네, 많이 마셨고요. 네, 아직도 예. 술이 하지 않겠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술 드셨을 거로 추정되고요. 저도 많이 마셨습니다. 어제 집회 끝나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저께 석방 딱 저거 하고 나서 도대체 검찰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주류 업체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주류 업체 로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정말 이게 참 뭐 대한민국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아니 저는 재밌다기보다는 사실 오늘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윤석열이 일단은 구속이 됐고 또 탄핵까지 가고 지금 이러다 보니 너무 좀 약간 들떴나? 우리가 너무 치밀하지 못했나? 우리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첫 번째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어제 52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제 썸네일 제목이 검찰 관뚜껑 못 박은 심우정 검찰총장 이렇게 했는데요. 7일 날 중앙지법 쥐기현 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8일 날 어제였죠. 검찰이 전역되었습니다. 한참 집회하고 있는데요. 속보가 떴더라고요. 즉시 항고 포기해서 어제 윤석열이 석방이 됐습니다. 몇 가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텐데요. 우와, 우리 부커스님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네. 김병건 기자님, 정우진 대표님 으라차차 해주셨습니다. 네, 힘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몇 가지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산정을 잘못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산수를 잘못 풀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고의로 보이나요? 실수로 보이나요? 이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고의성은 아닌 것 같은데 실수 같아요. 실수다. 예.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것들은 검사들이 그런 거 되게 민감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대부분 처리를 해요. 15대 대부분 그런 걸 가리키는데. 그렇죠. 미리미리 해야죠. 미리미리. 네, 보통 이틀 전 정도에 미리 해요. 근데 여기는 이틀 전에 미리 한 게 아니라 심우정이 고검장 회의 소집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일단은 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돼서는 검찰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동안 시간 계산 안 했다, 날짜로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뭐 엄밀히 해야 되고 등등도 있지만 그렇다면 아슬아슬하게 구속된 사람 중에 분명히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구속됐는데 시간 계산하면 풀려날 사람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기간 산정 관련돼서 아슬아슬하게 일단 구속된 사람들 같은 경우 야 나도 이거 풀어줘라 이거 계산 잘못됐다 구속기간 산정 잘못했다 해서 줄줄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거 날짜 계산 날짜 계산이 아니라 시간 계산해서 시간 계산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소송 많을 거예요. 많을 거라고 예상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고 두 번째는 그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공수처랑 검찰이 사건을 서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지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구속 부분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 검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검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 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절차적 적법성이나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야지 나중에 사실 이게 재판이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재심의 여지 그리고 그래서 굳이 앞부분에서 뭐 시간이 어쩌고 날짜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는 있으나 이것이 나중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얘기를 그러면서 하고 심지어 김재규 최근에 재심. 재심했던 얘기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 예. 이 사람 얘기는 지금 그거예요. 나 이 사람 윤석열이 유죄 낼 건데 그러니까 너네 이거 제대로 다 절차와 하자 밟지 없이 않으면 내가 내린 재판 그렇죠. 결과가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다시 보완해서 해라.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저도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의 첫 번째 제가 이 재판 판결문을 보고 판사가 어떻게 보면 안티 윤석열 아니겠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앞서도 구속기간 산정 얘기를 드렸지만 일반적인 지금 그동안의 관례 문헌에 나오는 것도 날짜로 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고 국민적 법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내란 수계는 지금 석방이 됐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 상태예요.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냐? 아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사법 정의가 뭡니까? 이건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들었던 게 우원식 의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많은 그때 의원들이 빨리 해라. 라고 했을 때 우원식 의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때는 법과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약 네. 15분 정도 20분 정도 돼서 의원과 통화하고 전자 거기에 올리고 관보에 저거하고 의사국장이 저 해서 올리는 방식을 다 이용했단 말이에요. 자,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란다 원칙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인이 민주주의를 지킨 것처럼 윤석열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 경종을 울렸다기보다는 우리 뒤에서도 얘기를 더 나누겠지만 저는 명백하게 공수처의 무능, 검찰이 사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실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의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들이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또 수사권 이 범위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최대 수혜자가 지금 윤석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제가 정말 그렇죠. 이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전 도무지 이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가 존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아마추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몰랐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우정 고검장 회의 같은 경우도요. 글쎄 그래요. 윤석열 구속과 관련돼서 뭐 고검장들 그날도 뭐 긴 시간 회의했다고 치는데 두 번째 얘기. 지금 즉시 항고를 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정말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유를 댔던 게 뭐냐면 구속집행정지 보석 관련돼 가지고 지금 즉시 항고가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거를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즉시 항고는 지금 위헌 판결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재 있는 제도입니다.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이 현존하는 제도예요. 그거를 쓰면 되는 건데 이걸 안 쓴 거 아닙니까? 왜 안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있잖아요. 위헌 판결 나더라도요. 그냥 그건 위헌 판결 나는 거예요. 그거 했다 그래서 징계 먹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던 것들인데 이게 과거에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형집행정지가 잠깐 형을 집행정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2박 3일간 형집행을 해줘라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항고를 해버리면 부모님 상 다 치른 다음에 가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아파서 병원 가서 그렇죠. 수술을 해야 네. 된다. 그 시간에 긴박하게 해야 된다. 근데 검찰이 이걸 막아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아라는 게 그 헌법법 재판소에서의 판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게 예를 들어
구속 취소의 사유 중에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프거나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은요.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해당되는 두 가지만 해당되는 지금 내란수괴입니다. 내란수괴인데 이 내란수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판결난 구속집행정지 보석 이거 항고 안 된다라는 부분을 껴 맞힌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리짐작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사실은 악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적용한 거예요. 항고할 수 있어요. 현재 제도입니다. 이거 위법이 아니에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은 따로 하면 돼. 근데 이걸 안 했다? 이거 그냥 대놓고 내란수괴 풀어준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좀 흥분했어요. 어저께 저녁 때 술을 먹다가 검찰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내부 분위기가 어떠냐. 뭐랍니까? 이 법 뭐랍니까? 한숨 쉬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지 혼자 살자고 검찰을 갖다 팔았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금 드글드글한데 이거 완전히 지금 심우정이 검찰 관뚜껑에 못질한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응? 지 혼자 살겠다고 검찰 조직 자체를 버렸다. 사실상 이제 기소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민주당 지금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방첩사 간부와 검찰이 통화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첩사 간부랑 맞죠. 지금 포렌식 관련해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급 검사입니다. 부장급 검사인데 부장검사급인데 이게 통화를 해요. 내란 벌어지기 직전에 여인형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전화 올 거다 검찰 국정원에서 등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아는 관계여가지고 그냥 통화를 했다는데 이게 국민들이 믿을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밤 12시 반에 안부 전화라고요. 밤 12시 반에 내란 벌어질 때 무슨 안부 전화예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 전체라고 보진 않지만 검찰의 내란과 연관된 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이 즉시 항고도 포기한 거고 사실상 고의적으로 윤석열 지금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검찰이 분명히 내란의 공범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검찰 개혁은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거 좀 검찰 개혁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소청으로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나 굳어졌어요. 너무나 굳어졌고 이거 어떻게 현존하는 제도가 있는데 즉시 항고라는 이거를 안 해? 이게 뭐 위법이야? 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검찰 내부에 윤석열 사단이 있어서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일선의 검사들은 지금 이거 완전히 지살라고 다 죽이는 거 아니냐 검찰 자체를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공존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방송 직전에 김병건 기자님께서 하나 또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직접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 한번 하실랍니까? 아니, 하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보낸 사람 누군 줄 아세요? 검찰 동호회장 한상대. MB 때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죠. MB 때 검찰총장 했던 한상대. 지금 검찰 동호회 회장이랍니다. 윤석열 나오는데 같이 청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따위 식의 문자가 지금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예.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물론 많이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부분인 것이고 지금 헌재에 있는 탄핵 재판은 다른 겁니다. 이건 형사 재판이고 이거는 지금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는 그 심정은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김병건 기자는 안 그러겠습니까? 뭐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체포 명단 500명에 안 들어가 제 이름이 없는 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뭐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부분은 마무리 져야 될 텐데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즉시항고는 위헌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현존하는 제도고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건 고의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에 풀어주기나 다름없다. 그래서 검찰 관뚜껑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 박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니, 최소한 검찰이 행정적 실수로 절차적 실수로 중요 범죄자가 석방이 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검찰총장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먼저죠. 맞습니다. 예, 사과하고요. 이건 즉시 항고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거를 그냥 뭉개버려. 그래서 하여튼 이 검찰과 관련된 대대적인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뭐 이 얘기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첫 번째 구속 뭐 일단 얼떨결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두 번째 구속될 때는 완전히 지옥문을 그렇죠. 열릴 겁니다. 지옥을 볼 그러니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가본 사람들은 정말 가기 싫어한다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한 번 들어왔다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주 제대로 지옥을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면 내란 관련해서 또 구속 수사를 못 해요. 내란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 때문에. 그런데 탄핵이 되고 나면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죠. 뭐 최상병 건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얘기되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고 그러면 그런 건으로 구속을 하면 되니까. 이거 내란죄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예. 수사는 그러니까 재판은 계속 가는 거예요. 내란죄를 가지고 구속은 못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아니 충분히 지금 구속할 만한 게 많고요. 맞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직을 가지고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란을 벌인 거랑요. 제가 보기에는요. 나라 망친 거랑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 방탄한 거예요. 그 대통령직 파면되면 그 방탄 사라집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둘러서 헌재가 빨리 이 파면을 결정하는 게 대한민국 수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파면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거의 심리적 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분간 좀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이번에 내란 제대로 좀 청산할 수 있도록 파면시키고 나서요. 다 합시다. 네. 둘이 빨리 보내야죠. 교도소. 네.